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5에서 7도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높게 나타나겠고 메마른 대기도 이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밤사이 강한 바람에도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못하면서 오늘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필수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5에서 10cm로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칼바람까지 불면서 강풍 예비특보도 발표됐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로 14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지면서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이 7도, 영덕 5도, 경주가 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다가 밤부터 흐려져 눈이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6도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가끔 비나 눈이 오겠고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오후에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고요. 모레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낮아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달부터 본격화된 한수원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원자력 발전소 특수경비 직원들에 대해 한수원이 필기시험을 치른 뒤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혀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한수원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공공연대노조는 한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화 협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한수원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다른 곳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정규직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수원은 특수경비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체력장과 직무 적성 검사, 면접을 치르겠다고 밝혔는데 노조는 직무 적성 검사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발전 5개사 같은 경우도 면접만으로 전환을 했는데 유독 한수원만 NCSO 같은 직무평가 필기시험을 강요하는 것은 실제로 탈락률이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냥 용역으로 남아라. 특수경비직 대부분 이미 수년 동안 근무했는데 이제 와서 이들을 대상으로 직무 적성 검사를 치르겠다는 것은 사실상 경쟁 채용 절차를 밟겠다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겁니다. 예, 착잡합니다. 솔직히 불안하고 다들 20대 30대 청춘을 그래도 8, 9년씩 보낸 저희 직장인데 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에 대해 한수원은 직무 적성 검사는 공기업 직접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 본사 후생 담당원 수준까지 합격선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수경비직 채용의 경우 경쟁률이 30대 1에 육박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점을 감안해 자격 요건을 강화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수원과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10여 개 직종별로 정규직 전환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 지금까지 소방점검 직종 44명이 한수원의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직종별로 정규직 전환 방안이 서로 다르고 이견이 적지 않은 만큼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시장은 어제 열린 신년 언론 간담회에서 공직자 부패와 비리를 시장에게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청렴코를 개설하고 감사관을 외부에서 채용하며 인허가 부서 2년 이상 근무자를 전원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경주시는 또 6급 팀장급 이상 전 간부에 대한 개인별 청렴도 조사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고 직원과 민원인 대상 청렴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의 산업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사내 하청 노동자가 18,000여 명에 이르는 포스코에서는 산재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관행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과 광양 제철소를 합쳐 17,000여 명에 달하는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 김영균법의 국회 통과로 인해 원청인 포스코가 현장 안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지난해 잇단 산재 사고로 인해 위험 작업은 2인 1조 편성으로 변경했다지만 작업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관심사가 늦어지고 그러면 다시 또 혼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적다 보니까요. 매달 2시간씩 하는 안전교육은 실제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서명만 받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또 지난해 상반기 포스코가 앞으로 3년간 1조 원을 들여 안전 전문 인력 200명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에선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 통과 이후에 현재까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적극적인 회사 측의 대책, 사용자 측의 대책이 나온다라고는 저희가 체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스코는 현재 위험 작업은 2인 1조로 편성하고 안전시설물과 인력 확보 등 안전 개선책을 시행하는 한편 협력사 저근속 직원 안전교육 등을 하고 있다며 안전교육이 형식적이라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에서는 지난해 노조 등을 통해 알려진 것만 사내 하청 노동자 5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부상을 입는 등 산재가 꼬리를 물어 포스코의 하청 안전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 영일만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2017년 14%, 지난해 12% 늘어나는 등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해운산업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철강 제품과 자동차, 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우드 펠릿 관련 제품이 물동량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영일만항은 올해 인입철도가 준공되면 경북 내륙과 강원도 지역 화물이 들어오고 북방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물동량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 적은 없었다고 모두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의 올해 도정 방향은 일자리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철우 지사 임기 4년 동안 좋은 일자리를 10만 개 만들겠다고 하는데 경상북도를 비롯한 경북 북부시군의 올 한해 역점 시책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 첫 순서로 경상북도 일자리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현장 목소리와 함께 전문가 의견을 들어봅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외지 청년이 경북에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면 한 사람당 연간 3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경상북도가 주력하는 외지 청년 유입 정책인데 현재 51개 팀 92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성의 조성 예정인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경상북도의 농업 분야 일자리 창출의 대표 사업입니다. 총 1,743억 원을 들여 장기적으로 2,500명의 외지인을 유입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정작 경북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경북을 떠나고 있습니다. 힘든 일 기피 현상에다 직장 주변 환경을 보고 대도시로 몰려갑니다. PVC를 만드는 영주의 이 공장도 지역 청년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 노동자를 씁니다. 경상북도의 일자리 정책은 이철우 지사 임기 4년간 이른바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로 요약됩니다. 문화 관광에 2만 개, 기업 일자리 2만 6천 개를 비롯해 농업, 투자 유치, 복지, 사회적 일자리가 망라돼 있습니다. 총 예산은 3조 원, 이 가운데 올해 6천억 원 정도 투입됩니다. 목표와 내용이 거창합니다. 매년 5만 개, 6만 개 일자리를 새로 만들었다 그럽니다. 경상북도의 실업률은 제로여야 됩니다. 일자리 창출은 궁극적으로 민간의 영역. 이 때문에 경상북도가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년 창업을 통한 일자리를 만든다고는 하지만 초기에 지원의 끝임으로 인해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가 미흡해서 여러 인센티브가 있는데도 약에 쓰려면 없는 경우는 일자리 정책에도 해당됩니다. 지역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출산 장려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지역으로 청년들이 와서 일하지 않겠나. 청년 일자리에 맞춰진 경북 일자리 초점을 경북의 인구 구조에 맞게
중장년층이나 노인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북의 그 현재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감을 찾아나가는 그런 좀 작업들이 과정상에서의 지원이 필요할 텐데 노인 일자리의 경우도 그런 노인형 마을기업이나 노인형 사회적 기업들이 더 육성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는 좋은 일자리 10만 개 달성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경북형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경북도는 올해부터 10년간 도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경북도 거점 육성형 지역개발 계획을 최종 고시했습니다. 지역개발 계획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문화관광거점과 지역혁신거점, 신전략산업거점으로 지역을 구분해 기존 11개, 신규 16개 등 모두 27개 지역개발 사업에 1조 7,380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포항과 경주는 신전략 산업거점으로 지정됐으며 환동의 해양자원 산업클러스터 인프라 구축과 경북 소프트웨어 융합 포항지원센터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북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어제 신입생 예비 소집을 일제히 진행했습니다. 사전 연락 없이 예비 소집에 불참한 학생들 가운데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초등학교 예비 소집 현장. 기대에 부푼 예비 초등학생들로 가득합니다. 공부하고요. 재밌는 거 할 거예요. 선생님 만나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친하게 사귀는 거예요. 출산 붐이 일었던 2012년 흑룡띠에 태어난 아이들 덕분에 올해 경북의 471개 초등학교에 입학 대상자는 전년보다 20명 늘어난 23,556명입니다. 올해도 예비 소집에 오지 않은 어린이 전원은 소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16년 원영이 사건 이후 크게 강화돼 학교에서 보호자에게 연락해도 닿지 않는 경우 사회복지공무원과 함께 주소지를 찾아갑니다. 현재 1명 아직 안 왔고요. 조금 더 기다려봤다가 따로 연락을 취할 예정입니다. 2단계에서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학교가 경찰에 수사 의뢰해야 합니다. 지난해 경북의 예비 소집 불참 아동은 1,598명, 불참률 6.7%로 이 중 20명의 경우 수사를 위해 경찰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주 안으로 불참 아동 수와 불참 사유 등을 파악해 입학 전까지 안전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 건조경보가 지속되면서 공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어제 오전 6시쯤 영덕군 병곡면 영리마을 뒷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산림 1,000제곱미터를 태우고 1시간 반 만에 진화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5명이 전염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됐습니다. 조리원병동은 폐쇄됐는데 환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산후조리원이 텅 비어 있습니다. 조리원에 있는 방마다 청소와 소독이 한창입니다. 대구 한 어린이병원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5명이 RSV, 전염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된 겁니다. 이제 임신하고 나니까 기침을 하던데 근데요 발생사례도 그걸 확진을 받으셔 나가요. 지난달 21일 산후조리원을 나간 신생아가 사흘 만인 24일 처음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후 29일과 이달 3일, 4일과 6일까지 아기 4명이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에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RSV 감염증은 영유아, 면역 저하자, 고령자에게 모세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겨울철 대표 바이러스입니다. 호흡 속이니까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작은 아기들은 의료기관에 무조건 가봐야 되고요. 저희들은 신생아 같으면 입원을 대부분 시켜요. 추가 감염 확산도 우려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아기들과 함께 있었던 신생아 63명과 산모, 간호조무사 등 170명에 대해 추가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앞으로 최소 2주가량 신생아실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염성 질환에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보건당국은 RSV가 즉시 신고 대상이 아닌 전염병이라 오늘 아침에서야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즉시 신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지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응하는 시간도 늦었고. 실태보다는 매뉴얼을 따지는 전염병 대응 체계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주의 역사와 함께 온 경주 읍성이 새로운 야경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경주 읍성 향일문 문루기둥과 처마, 성벽 등의 LED 조명 480개 설치를 마치고 지난달 말부터 불을 켰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이에 따라 기존의 첨성대와 월정교, 동궁 과월지와 함께 새로운 야간 명소로 부상하게 됐다며 도심지 상권 활성화에도 점차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북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북방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포항은 지난해 한러 지방협력 포럼 개최를 계기로 러시아와 기초과학 및 4차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어제 방송된 포항 MBC 보도 특집 토론을 이규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 극동 9개 주지사들은 지난해 11월 포항에 모여 양국의 교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한러 물류 활성화는 물론 중국을 포함한 환동의 전체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러시아와의 한러 지방 협력 포럼이 결국은 중국의 동북 삼성의 물동량이라든지 중국과의 경제 교류 협력 이런 부분도 우회적으로 이렇게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환동의 물동량 증가의 열쇠는 사실상 북한 나진항이 쥐고 있어 대북 제재가 풀리기 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은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물류 활성화를 추진하기보단 지자체 중심의 인적 교류 활성화가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포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두 도시는 최고급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기초과학과 4차 산업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과 이 포항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현실화시키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두 도시가 해양 생태 자원을 개발하고 이 부분에서 그 국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두 도시의 인재들이 힘을 모아 포항과 블라디보스톡에 스타트업 벤처 기업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과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 산업 인프라가 포항에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곳 인력들이 결국은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붙잡는 걸 우리 이 북방 경제 이 플레임을 좀 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항시는 한러일을 잇는 카페리와 크루즈 항로 개설을 적극 추진하고 포항 영일만 항을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한 전초 기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는 준공 15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단지 내 주 도로나 가로등과 보안 등 상하수도 유지 보수,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보수, CCTV 설치 등 공용시설이며 단지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총 사업비의 60에서 70%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포항시는 노후 아파트 공용시설 보수 지원 사업을 2008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541개 단지에 16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3월 포항에 처음으로 심은 바나나가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경북농업기술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원받은 사업비와 FTA 피해 대책 사업비 일부로 흥엽 망천리 0.5헥타르 비닐하우스에 바나나 400주를 심어 오는 3월 출하될 전망입니다. 포항 지역은 겨울철 시설하우스 기온이 19도를 유지해 열대작물 재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강한 바람에도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못하면서 오늘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필수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5에서 10cm로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칼바람까지 불면서 강풍 예비특보도 발표됐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로 14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지면서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이 7도, 영덕 5도, 경주가 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다가 밤부터 흐려져 눈이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6도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가끔 비나 눈이 오겠고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오후에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고요. 모레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낮아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